네, 강 기자. 네. 이번에 저 CCTV 인터뷰가요. 본인들 유리한 내용은 담고 불리한 내용은 싹 다 편집해서 빼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CCTV 채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채널을 틀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중국에서 4억 명 정도가 보고 특히 7시 종합뉴스는 30%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어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네. 단점이 이제 관영 매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그런 입맛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네. 지금 CCTV랑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중에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예, 산불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이건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이 MD 체계에 불참하겠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라라고 중국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런 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기존에도 회자됐던 얘기다라면서 조금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좀 우리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을 네. 인터뷰에서 잘랐습니다. 예,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중국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삭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북한과 같은 경제적으로 뒤처진 작은 나라 이 말 하면 좀 북한이 좀 아무래도 기분이 좀 상했겠죠. 예. 북한을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도 상당히 불손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질문은요. 강 예. 기자, 제가 전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자, 네네. 이런 거죠. 강 기자가 지적을 잘해줬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CCTV 앵커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CCTV 앵커가 이랬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산불 정책 한국 정부가 얘기했는데요. 그 산불 정책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취조하듯이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전 작가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앵커의 태도를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이건 거의 협박성 인터뷰예요. 아, 그리고 추궁하듯이 그리고 언론에도 우리도 뭐 다 저도 전직 언론인이고 다 언론에 있지만은 예. 언론에도 예의가 있어요.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게 기자지만 저것은 예의를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정상한테 저런 태도를 마치 당신 다시 얘기해라, 예. 뭐 강조해라 무슨 중국 정부의 대변인 같은 예. 그런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도 이 편집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악마의 편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또 제대로 편집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CCTV에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CCTV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찬마저 거부한 리커창 총리. 중국의 권력서열 2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위.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이 리커창 총리인데 노 기자. 점심 일정이 문 대통령하고 잡혀 있다가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리커창 총리 문 대통령하고 점심 못 먹어요. 갑자기 통보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거는 15일 일정이었는데요. 원래는 네. 오찬 면담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찬 면담은 안 되겠고 일단은 늦은 오후에 만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해놓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우리 일정 때문에 안 되니까 늦은 오후로 다 밀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리커창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만남은 아니고요. 지난달 13일에 그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대화가 오갔는데 꽃에 비유한 대화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꽃이 한 송이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뭐 온갖 꽃이 함께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뭐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뭐 한중 간의 관계가 뭐 사드 해빙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좀 이례적으로 국빈 초청해놓고 좀 결례인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는 줄 알고 그거를 기존으로 일정을 다 잡았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오찬 일정을 취소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작가님, 이거 중국 정부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많이 무리하죠. 왜냐하면 이런 외교적인 의전 행사는 몇 달 전부터 다 체크하고
정해지는 건데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뒤바꿔 버린다는 거는 중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확실한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고요. CCTV 앵커부터 뭐 리커창 총리, 시진핑의 난징 방문 예. 뭐 할 것 없이 홀대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강 기자. 그런데 이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그 상황에서 뭔가 한 또 장면이 있는데 전 그 장면이 또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네, G20 정상회담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인사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툭 이렇게 어깨를 아이고. 치는 모습이에요. 뭐 아랫사람 다루듯이. 예,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직급을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고 당연하죠. 외교부장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급이거든요. 한 나라의 그 외교부 장관이 상대 국가의 그런 국가 원수에게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 예의 범절에 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게요. 문재인 대통령 어깨를 툭 치는데 글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국빈 방문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공동 성명도 없다 그러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노 기자,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만 봐도 이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각자 기자회견 한 게 상당히 드뭅니다. 일단 김영삼 대통령 때 각자 기자회견을 하긴 했었는데 저 때가 어떤 때였냐면 1차 북핵 위기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뭔가 공통된 메시지를 내놓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나머지 대통령들은 뭐 노태우 대통령 때도 공동 언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공동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발표문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공동 발표문조차도 없고 각자 기자회견 하자라고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 한중 간의 그 양국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 성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내지 않기로 하고 잡힌 일정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너무나 조금 석연치 않고 조금 이례적인 일이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자, 있습니다. 네, 강 기자. 네. 이번에 저 CCTV 인터뷰가요. 본인들 유리한 내용은 담고 불리한 내용은 싹 다 편집해서 빼버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CCTV 채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채널을 틀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중국에서 4억 명 정도가 보고 특히 7시 종합뉴스는 30%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어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네. 단점이 이제 관영 매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그런 입맛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네. 지금 CCTV랑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중에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예, 산불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이건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이 MD 체계에 불참하겠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라라고 중국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런 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기존에도 회자됐던 얘기다라면서 조금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좀 우리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을 네. 인터뷰에서 잘랐습니다.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뭐 한중 간의 관계가 뭐 사드 해빙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좀 이례적으로 국빈 초청해놓고 좀 결례인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는 줄 알고 그거를 기준으로 일정을 다 잡았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오찬 일정을 취소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작가님, 이거 중국 정부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많이 무리하죠. 왜냐하면 이런 외교적인 의전 행사는 몇 달 전부터 다 체크하고 정해지는 건데 이렇게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뒤바꿔 버린다는 거는 중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한 확실한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고요. CCTV 앵커부터 뭐 리커창 총리, 시진핑의 난징 방문 예. 뭐 할 것 없이 홀대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강 기자. 그런데 이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그 상황에서 뭔가 한 또 장면이 있는데 전 그 장면이
또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중국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삭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북한과 같은 경제적으로 뒤처진 작은 나라, 이 말 하면 좀 북한이 좀 아무래도 기분이 좀 상했겠죠. 예. 북한을 자극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도 상당히 불손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질문은요. 강 예. 기자, 제가 전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자, 네. 이런 거죠. 강 기자가 지적을 잘해줬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CCTV 앵커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CCTV 앵커가 이랬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산불 정책 한국 정부가 얘기했는데요. 그 산불 정책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취조하듯이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전 작가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앵커의 태도를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이건 거의 협박성 인터뷰예요.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이 리커창 총리인데 노 기자, 점심 일정이 문 대통령하고 잡혀 있다가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리커창 총리 문 대통령하고 점심 못 먹어요. 갑자기 통보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거는 15일 일정이었는데요. 원래는 네. 오찬 면담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찬 면담은 안 되겠고 일단은 늦은 오후에 만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해놓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우리 일정 때문에 안 되니까 늦은 오후로 다 밀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리커창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만남은 아니고요. 지난달 13일에 그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대화가 오갔는데 꽃에 비유한 대화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꽃이 한 송이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뭐 온갖 꽃이 함께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봄이 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뭐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그리고 추궁하듯이 그리고 언론에도 우리도 뭐 다 저도 전직 언론인이고 다 언론에 있지만은 예. 언론에도 예의가 있어요.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게 기자지만 저것은 예의를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정상한테 저런 태도를 마치 당신 다시 얘기해라, 예. 뭐 강조해라 무슨 중국 정부의 대변인 같은 예. 그런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도 이 편집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악마의 편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또 제대로 편집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CCTV에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CCTV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찬마저 거부한 리커창 총리. 중국의 권력서열 2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위.